원조관계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조관계의 개념에 있어서 이 보고라고 하는 학자는 사회복지 그 실천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가지 특성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주목을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문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저 있습니다. 그래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가 관계하는 그 주요 대상자가 누구냐. 그래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주 대상자를 그 관계를 갖고 클라이언트 어떤 중심의 그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이제 주안점을 둬서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겠습니다. 자, 먼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특성 그랬는데 이 세 가지 특성이 1과 2와 3으로 나눕니다. 자,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 이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실천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랬을 때 그 대상자를 클라이언트로 보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를 갖다 형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좀 강조가 됐듯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향적인 어떤 관계 이런 측면들에 주목을 해서 이 내용을 갖다 또 역시 파악을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자,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계를 맺는 1차적인 그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 전문성을 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 사회복지 실천의 주요 관계라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성을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대상자 중심, 특히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를 갖다 설정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특성과 자질을 얘기하겠죠. 또 그 사회복지사의 어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갖다 드러내는 겁니다. 그 클라이언트에게 드러내는 거죠. 그랬을 때 자신이 개인이 가졌던 노하우와 본인이 사회복지를 공부한 어떤 그 지식적인 측면들 또 사회복지 실천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쌓여진 어떤 지혜 뭐 이런 것들이 그 아우러져서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결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, 이러한 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인식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그 부분에 대한 의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특성을 요약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계다. 클라이언트 중심이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성을 가리키는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자신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터득했었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들이 결합이 되어서 실천에 있어서 어떤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점으로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의도적 반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결과에 대한 의도적 반응. 아, 나는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의도적인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.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. 또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이 나타났다. 뭐 이런 양자 이 관계 속에서 의도적인 어떤 반응을 갖다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와 같은 그 특성을 가지고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